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IBCT에 데이터를 로드해 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원래는 함수나 이벤트 사용 방법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데이터 로드라던가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생성한 후에 적어도 데이터가 한번 로드되는 것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 로드 부분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교환해서 여기 데이터 로드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IBCT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트 객체가 처음 생성되는 시점에서 바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시트 객체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회 함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만 로드하는 어떤 별도의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소스에서 이어서 데이터를 추가시키면서 로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IBCT 객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컨텍스트 메뉴에서 라이브 위드 서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는 이렇게 간단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환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시트 초기화 부분에다가 약간 내용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타입을 전부 다 텍스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뭐 데이트라던가 이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타입들을 좀 더 추가를 시켰으니까 이번에 요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고요. 이번 시간에 진짜로 하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를 로드하는 부분인데 데이터를 시트 생성 시점에서 로드하는 방법은 이 시트 초기화 함수인 ibct.create라고 하는 이 함수에 id, el, options라는 걸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사실상 네 번째 속성, 데이터라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 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열 형태로 데이터들을 쭉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결국 각 컬럼에 부여했었던 이름에 매핑되는 형태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될 거고요. 이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씩 타이핑 치려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여기 교환 부분에 데이터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고요. 다시 한번 저장을 해서 아까 라이브 서버로 오픈됐던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프레시해서 보시면은 객체가 처음 생성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데이터가 로드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일반적인 웹페이지들은 대부분 화면이 오픈되고 나서 어떤 조회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AJAX 통신 같은 걸 통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가끔 가다가 게시판 같은 형태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바로 데이터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형태의 화면을 구성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전 시간에 IBCT 초기화하는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릴 때 사실상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내용들 중에 일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트를 초기화할 때 보면은 콜즈하는 걸 통해 가지고 각 컬럼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콜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매뉴얼로 봤을 때 프로퍼티 컬럼에 있는 131가지 뭐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 중에서 넣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사실 뭘 넣어야 될지 그런 감이 좀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필수적으로 설정하는 속성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헤더 부분과 타입, 네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인데요. 먼저 헤더라고 하는 거는 IBCT 상단 헤더에 들어가는 글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텍스트 형태 외에 데이트라던가 인트, 플롯, 뭐 이넘 뭐 이런 형태의 형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임이라고 하는 게 그 컬럼의 어떤 알리아싱 이름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타입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거를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매뉴얼에서 쳐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컬럼이 갖고 있는 타입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타입은 어펜딕스 쪽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보면은 이 아래쪽에 어펜딕스에서 타입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인풋과 같은 텍스트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우리가 텍스트 에리아라고 이렇게 줄넘김이 있는 형태의 글자가 들어가는 라인즈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정수 형태, 실수 형태, 그 다음에 날짜를 보여주는 데이트 형태, 이 외에도 뭐 버튼이라던가 HTML 타입이라던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타입, 뭐 라디오라던가 체크박스, 그 외에도 뭐 패스워드 형태라던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파일을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을 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타입들이 있고, 이 타입들은 각각 서버 쪽으로부터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여기에 IB 시트에서 네임, 컬럼의 네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컬럼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에 매핑되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하면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IB 시트가 사용하는 조회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교환 부분에서 여기 조회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의 그 IB 시트 가이드에서 데이터 규격이라는 부분으로 링크가 걸리는데요. 여기에 IB 시트의 데이터는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 안에 배열 형태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데이터 외 쪽으로도 이제 토탈이라던가 몇 가지 속성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조금 아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IB 시트는 조회 데이터 안에다가 어떤 행에 대한 속성이라던가 뭐 셀 단위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IB 시트에서 배경색을 바꾸는 어떤 기능이 컬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컬러라고 해가지고 색상을 뭐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화면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당 컬럼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트를 생성할 때 이렇게 컬러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잘라서 어떤 행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 행에 대한 배경색으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요번에는 요 행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조회 데이터 안에다가 속성을 넣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행 단위, 열 단위, 셀 단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특정 셀에 대해서 이런 색상이라던가 뭐 편집 가능 불가능 여부라던가 이런 거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는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면서 텍스트 컬러를 지금 이 컬럼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니까 이 데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빨간색으로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번 해보시면은 요번에는 조회된 데이터를 봤을 때 해당 셀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네요. 네, 바뀌었네요. 컬럼명을 앞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조회 데이터 안에다가 속성을 포함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로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 매뉴얼 부분에 조회 데이터의 행 데이터에 대한 속성 넣는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셀 단위로 속성 넣는 방법, 컬럼명 뒤에다가 속성을 붙이는 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교환으로 돌아와 가지고 요번에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거를 살펴보겠는데요. 앞서서 그리드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는 조회 버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로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JAX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는 doSearch라는 함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미 페이지에 있는 임의의 어떤 JSON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엑시오스라던가 jQuery와 같은 어떤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버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그리드에 로드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dosearch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 시트에 로드되는 이 데이터 부분을 요번에는 여기 있는 데이터 부분은 좀 지우고요. 별도의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로부터 갖고 와야 되니까 data.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데이터라는 이름 안에 배열이 들어가 있는 이런 JSON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은 아직 데이터가 로드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추가시키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조회해오는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div 해가지고 버튼을 하나 추가를 시킬 텐데요. attribute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함수를 하나 추가시키는 조회라는 이름의 어떤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게 클릭됐을 때 이제 결국 함수가 호출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해 오는 그 함수가 dosearch라고 했습니다. dosearch라고 하는 함수는 AJAX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함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받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jQuery라던가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AJAX 통신할 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함수의 아규먼트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RL은 제가 방금 만들었던 data.json이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갖고 올 거고요. 원래 여기에다가 뭐 파람 해가지고 뭐 사원 원은 뭐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조회 조건에 관련된 부분을 더 넣는다라던가 이걸 뭐 메서드 같은 걸 통해서 뭐 이거 get 방식으로 할 건지 뭐 포스트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자세한 내용은 dosearch에 대한 매뉴얼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만든 상태에서 한번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가 조회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졌고 버튼을 눌러보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12를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서 이 개발자 도구 내에서 데이터가 로드되는 거에 대한 걸 살펴보면은요. 예, 지금 뭔가 클릭되는 순간에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클릭되는 순간에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JSON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이 페이지로부터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파싱해서 그리드에 로드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게 이 dosearch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